아침 태양이 떠오를 즈음 물안개는 호수를 끓입니다. 이곳은 화순적벽입니다. 서석산으로 불리었던 무등산과 함께 호남 시가문학을 모두 녹여 끓였던 곳입니다. 문화재청 지정 국가명성 제112호, 전라남도 기념물 제60호, 풍광이 중국 양쯔강의 적벽에 버금간다 하여 붙여진 화순적벽. 이곳은 석벽이라 불려오다가 적벽이라 불리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종 1519년 김효 사화 후 동복 연월리에 유배 중이던 신제 최산두가 동복 산천을 거닐다가 붉은 절벽으로 아름답기 그지없는 이곳의 절경을 보고 중국 북송 시인 소동파가 지어 유명한 적벽보를 능가하다 하여 적벽으로 명명했다고 전해옵니다. 동복전의 상류인 창랑천과 무등산에서 발원한 영신천이 합류되어 태고의 절벽을 스치며 강의 유역에는 크고 작은 수려한 절벽이 7km에 걸쳐 붉은 절벽이 펼쳐져 있는데 노루목적벽, 보산적벽, 창랑적벽, 무렴적벽으로 통칭해서 화순적벽이라고 부릅니다. 무렴적벽에는 무렴송정순이 티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세운 무렴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무렴의 의미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라는, 나아가 사람의 본디 착한 성품을 잘 지키고 의리를 중시하여 간직하라는 선비정신이 서려 있습니다. 무렴정은 처음에 초가삼간으로 조선 중엽에 무렴송정순이 세웠고 1966년 충수하여 지금에 이릅니다. 이 정자는 2004년 풍광이 수려하고 유서 깊은 정자로 당당히 제1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무렴정 내부에는 조선시대 영의정 등 당대의 서인 명사들인 김제로, 이식, 권필, 김창엽, 김창흡, 민진원, 송병선 등이 무렴정과 무렴적벽을 노래한 시 28수가 걸려 있습니다. 조선 말기의 학자요 순국지사였던 연제 송병선은 적벽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경치 좋은 터 잡아 정자를 지으니 아름다운 풍경이여 모두가 즐겁구나. 강물이 잠잠하여 꽃그림자 비치고 산조차 고요하니 새소리도 한가롭다. 고표에는 옛 정치 남아있고 그윽하고 조용하여 속세가 아니로다. 난간마루에 기대어 옛정을 생각하니 해가 서산해지도록 돌아갈 길 잊었네. 매천 황현은 나이 41세 때 쓴 적벽기에서 벽은 본래 일정한 색이 없이 푸르고 검고 흰 것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은은하고 성대하게 가로무늬를 이루고 있는 색은 대부분 붉은색이다. 그리고 한창 가을이 깊어지면 자주색 끈이 늘어진 것처럼 늙은 이끼가 길게 드리워진다. 거기다 석양이 붉게 비칠 때쯤에는 바위 틈에 비스듬히 자란 단풍나무가 솟아오르는 불처럼 아련하게 붉은 빛을 더한다. 그리 되면 여러 색이 섞인 가운데에서도 한 덩이 붉은색 물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적벽이란 명칭은 역시 가을에 이루어졌다고 기록했듯이 적벽은 가을에 들리면 더 환상적인 산수화를 그려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청랑적벽은 도성리의 뒷산을 넘으면 있는데
동쪽의 청량리에서 바라보면 웅장한 느낌을 준다. 잔잔한 강의로 화순 적벽의 바위빛이 서로 교차되어 투영되는 광경은 마치 푸른 비단폭에 동양화를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송림이 우거져 푸르름과 조화를 이루고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어울려 더욱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냅니다. 1605년 호서 판서까지 지낸 한중겸이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 중에 화순 적벽을 노래한 시입니다. 적벽이란 이름만 부질없이 남았구나. 소동파는 아득한 옛날의 기억들. 오로지 한 조각 달빛만 남아있어 이 긴긴 세월을 비추어 주네. 하얀 이슬에 강물은 싸늘한데 맑은 바람만 소매 끝을 스쳐간다. 삼경 깊은 밤에 퉁소소리 끊어지고 북두 별빛마저 고요히 잠들었다. 조선 후기에 문장에도 뛰어났던 임영은 적벽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복사꽃은 물길 타고 낚시터로 감돌고 방초는 무성한데 제비꽃들 오락가락. 나그네 붙드는 주인의 뜻 알게꾸려 꽃고운 새 고사리 강주리에 가득하네. 적벽은 김삿갓 김명연이 자주 찾아 생을 마친 절경지로 유명합니다. 그가 풍자와 해악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복 웅성산에서 봄날 약초를 캐러 가는 아낙네들과 사람살이의 모습을 보고 올 길을 약 캐러 가는 길가에 붉은 이끼가 끼고 창박산에는 푸르름이 가득한데 그대 꽃 아래 취해 있음이 부럽게꾸려 나비는 꿈속에서 날고 있겠지. 이렇게 서정적인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수려한 산수와 적벽의 성경에 매료되어 투교한 권력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닌 인심 등의 이 지역 대상 풍자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곳 인심이 살만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삿갓과 적벽에 얽힌 사연은 호남의 민심과 풍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삿갓을 쓰고 죽장을 짚은 채 전국을 방랑하며 도처에서 즉흥시를 남겼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야말로 백두산을 제외한 조선 팔도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높은 문장으로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악덕과 부정부패, 조선사회에 존재하던 폐해 따위를 비판하며 듣는 이의 공감을 이끌어내었으며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노래로 풀어내어 명망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김삿갓을 당시 동복현 호방이 자기 집 사랑채에 거두어 병 간호를 오래 하였는데 그러던 중 혼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의 생애를 해고하며 다음과 같은 마지막 시를 읊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쪽 지방은 자고로 과객이 많은 곳 부평초처럼 떠돌아가기 몇몇 해던가. 그러던 중에도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 삼각산 푸른 모습 생각할수록 아득하네. 흐르는 세월 속에 머리만 휘었도다. 돌아가자니 어렵고 머무르기도 어려워. 노상에서 방황하기 몇 날 몇 해이던고. 이 시를 읊은 후 저 하얀 구름을 타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을 남기고 1863년 56세 나이로 고향에서 머나먼 동복 구암리에서
기구하기 짝이 없었던 생을 마감하였고 초분 장례를 지낸 후 3년 후 고향 영월로 이장되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조선 시인 묵객들이 산수를 즐기며 가장 많이 시를 남겼던 곳은 무등산과 하순 적벽 일대였다고 말하는데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역으로 말하면 이 두 곳의 일대가 절경으로 이를 관망하기 위해 지어졌던 누대 정자가 가장 많아 명실상부한 호남의 시가문학의 산실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절경과 호남 시가문학이 녹아있는 화순적벽이 1985년 이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출입 금지되었으나 종전의 사전 예약제가 변경되어 금년 4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이제 천하 제1경 적벽을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어 풍광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시가 문학에 흠뻑 젖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